안녕하세요. 제주 이주 컨설팅 전문 가운부동산 가운건설 대표 최재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주도 조경 돈 많이 들이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주도 조경이라는 것이 분야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 단정지어서 뭐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인이나 조경업자에게 속아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옛날 방식의 조경으로 돈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 전화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 농가 리모델링 순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주도 농가는 현황에 따라서 멸실이 아니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면 저렴한 공사 비용으로 세컨하우스나 훌륭한 독채 펜션 등으로 재탄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제주도 농가나 주택을 매입하신 분이나 매입을 계획 중이신 분이시라면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 주택에 해당이 되므로 차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양성화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합법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만 합니다. 꼭 양성화를 시킨 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양성화는 나중에 하더라도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하여 차후에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에 공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불법 건물에 내 멋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하셨다가 차후에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만 손을 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수선의 경우 반드시 신고하세요 입니다. 대수선은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크게 손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대수선이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해체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 행위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수선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의 대수선의 경우입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경우,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경우, 미간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를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여 변경하는 경우, 두 번째,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의 경우입니다.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경우,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경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경우,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이 외에도 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나의 리모델링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사 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에는 수만 가지나 되는 건축 자재를 비롯한
무수한 건축 시공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꼭 필요한 시행 절차들이 있으므로 일반인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기에는 힘들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시공에 들어가셔야 시간과 돈을 아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채 펜션을 구상하고 있는데 내 집 마당이 너무 좁아서 주차장 라인을 드러내고 임의대로 천연 잔디를 깔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잔디를 드러내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시면 농어촌 민박업의 허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채 펜션을 기획하다 보니 마을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건물 외벽이나 외부 등을 임의로 설치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리모델링을 했다고 보여진다면 전기 안전에 관한 필증을 업체를 통해서 다시 받아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구체적의 의뢰인의 리모델링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을 상의하시면서 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쪽 계통에 경험이 전혀 없는 그냥 단순히 공사만 하는 일꾼을 모셔다가 직영 공사만 하셨다가는 절차나 인허가 문제로 결국에 시간과 돈을 더 낭비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항상 정도를 걸으세요 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쉽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농어촌 민박이라는 것이 실제로 거주하고 남는 방이나 건물을 렌트해주는 일로 알겠는데 본인의 사정이 있으니 주소만 옮겨놓고 육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독채 펜션으로 또는 세컨하우스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제주도 현지 사정은 이렇습니다. 혹시라도 농어촌 민박업의 인하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요행을 부려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하는 와중에 관할 부서에서 갑자기 전수조사를 나와 비거주가 발각되거나 주변 숙박업 종사자들이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펜션이라고 고발이라도 한다면 바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낸 이후에도 사정이 있어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재범일 시에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돈을 버는 목적인 사업에서는 요행을 부려 불법을 자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농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 숙박업을 다른 곳도 아무 이상 없이 영업을 버젓이 하더라고 쉽게 생각하시고 불법으로 독채 펜션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불거질 일이라면 처음부터 방법을 다시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 외에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인허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농가의 리모델링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도 농가를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일은 대부분 육지분들의 로망입니다. 하지만 농가를 매입할 때부터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물이 남의 토지에 걸쳐 있어서 차후에 양성화는 힘들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해도 불법으로 달아난 공간이 있다면 농어촌 민박업 허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제주 농가를 매입 후에 리모델링하여 독채 펜션을 계획 중이시라면 알려드린 위 4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온부동산, 가온건설 방송을 신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